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그거 봤더니 지금 이국종 교수가 중증 외상센터인가 거기에 계시잖아. 근데 헬기를 잘 못 띄운대. 중증 외상센터니까 대부분 다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노동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바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조난자나 이런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구하고 할 때 산으로 예시를 들면 등산 온 사람들이 민었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 자기들 밥 먹고 있는데 김밥에 모래 들어갔다고 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넣는데요. 진짜 넣는 사람들이 있나 봐. 아니 그 긴급한 일인데.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하나 봐. 참 어이가 없다. 씁쓸하네. 그건 제가 봐도 모르겠네요. 참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별 볼 일 없다고 맨날 까대는 잘 사는 나라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중증 외상센터에 관여하는 그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막 몰려갔대. 그래서 쓰나미 일어나는 현장에도 가가지고 사람들 막 구조하고 수술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들어온 민원도 많고 그 위에서도 이제는 사고 날까봐 착륙하지 말라는 지시도 잘 내려오고 막 이러나 봐. 그래서 조금 씁쓸하다 우리나라 보니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멀었나 봐요. 모평균의 추정을 해볼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모집단 그리고 표본 집단. 그럼 이렇게 가는 걸 샘플링 추출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보완하는 게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 거꾸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집단이 나와 있으면은 모집단에 있는 녀석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표본 집단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큰 횟수만큼 계속 표본을 뽑아낸 다음에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구하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갖다가 치면은 모평균하고 같아지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그게 원래 있던 모집단에 해당하는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n이나 루트 n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모집단이 없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모집단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이 없대. 미쳤나봐.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평균이나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가 궁금했나봐. 이해 갔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줄을 두는 게 모평균이 궁금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0명에 해당하는 그 인원수만 뽑아가지고 뭔가를 쿵짝쿵짝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제 평균은 어떨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해 갔지? 추측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 거. 그거를 추정이라고 불러. 이해 갔어? 그러니까 모평균이 실제로 얼마일까요? 표본을 갖다가 모평균을 추정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너도 전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철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이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잖아. 다른 예시들도 많겠지만 우선은 맨날 뭐 뉴스 나오고 TV 나오고 그리고 전화 오고 하는 것도 선생님도 이제는 전화가 좀씩 오더라고. 그 리서치 센터라고 해가지고 리얼미터나 코리안 리서치 뭐 이런 데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뭐 조사를 했는데 요즘에 맨날 나오는 게 뭐 여당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 뭐 아니면 얘 지지율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당 야당 나와가지고 그때 지지율 했을 때 걔네가 맨날 하는 그 프로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뉴스를 살짝이라도 봤으면 선생님 말이 뭔지 알 거야. 이 사람이 지지율을 따졌더니 이 사람 지지율하고 이 사람 지지율을 따졌더니 이 사람이 뭐 40 몇 프로, 이 사람이 30 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3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요. 그치? TV에 뉴스에 나온다고 가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전수조사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네. 다 방문해가지고 누구 찍으실 거예요? 누구 찍으실 겁니까? 누가 나은 것 같아요? 누구 찍으실 거? 다 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럴 만한 비용이나 막 이런 걸 댈 사람이 없잖아. 아마 이제 투표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전 조사인데 투표를 하고서는 그 투표에 대한 뭔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선호도 조사인데 그거를 그만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해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리서치 회사에다가 의뢰를 맡겨. 아,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는 얼마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표본의 크기는 뭐 얼마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뢰도는 얼마로 해드리면 될까요? 하고서 얘기를 해. 그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신뢰도라는 거, 신뢰도를 먼저 설명해야 되나? 그 전에 이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뭐 100명을 해주세요. 그게 돈이거든 다. 왜냐면 100명이면 100명한테 조사를 돌려야 되잖아. 네. 1000명이면 1000명한테 돌려야 되니까 그 노력이 좀 더 커지잖아. 네.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인원수인데 그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리서치해서 딱 이렇게 써놔. 가로쳐가지고 1000명 대상으로 남녀, 대한민국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하고 뭐 지방에서 뭐 뽑아서 임의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3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 녀석이 봤을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 신뢰도 95%, 표본 오차 0.3, 3%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얘를 추정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부분을 봤을 때 얘 모집단의 표본 집단에 해당하는 그 표본 집단들의 평균을 구한 거야. 이해 갔지? 그 평균, 이 평균을 봤을 때 그 평균을 갖다가 내가 요렇게 해서 그렸으면 그 녀석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을 기점으로 어떻게 좌우 대칭이 되게끔 요렇게 해서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이게 확률이잖아. 그럼 요 확률을 구했을 때 얘 실제 평균 M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갔어? 다시 한번 M이 여기에 요 정도 있었어.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면적에 들어갈 확률이 90%인 걸 신뢰도 95%라고 얘기를 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신뢰도 99%는 좀 더 넓어지겠지. 99.9% 좀 더 넓어지겠지. 그럼 반대로 70% 하면 좀 더 좁아지겠지. 이해 갔지? 그럼 얘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럼 신뢰도 100%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신뢰도 100%라는 건 수학적 의미가 전혀 없는 거야. 신뢰도 100%라는 건 얘 전체 넓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조사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유, 저 리서치 회사에 내가 전화를 했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지금 좀 조사를 하고 싶어요. 몇 명으로 해드릴까요? 1000명 해주세요.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딱 그랬어. 돈 여유가 없어. 그런데 1000명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신뢰도는 몇 %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 걸릴 확률? 이것보다 확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확 들어오게 하자. 그럼 예시를 들어서 다른 걸 갈게. 확 땡겨서 들어오게.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아까 했으니까 성인 여자 평균 키를 조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표본의 크기 얼마? 1000명 했잖아,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신뢰도 100% 해주세요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듣자마자 고객님 돈 입금해 주세요. 왜요? 조사 끝났는데요. 얘를 봤을 때 신뢰도 100%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0cm부터 3m까지입니다. 끝이잖아. 뭔 말인지 가지? 이건 어떤 새끼는 다 하지. 맞잖아. 대한민국 성인 여자의 평균 키래. 그럼 0cm 이상, 100cm, 3m 이하. 그럼 다 들어가잖아.
100%네? 아, 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100%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를 구해주세요. 0kg부터 1000kg까지. 그럼 다. 그럼 다 들어가잖아. 그거 하는 의미가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신뢰도 100%라는 거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생각을 했을 때 뭐야? 그러면 이 구간이 존내리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이 신뢰 구간을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럼 얘는 뭐야? 존내 좁아지는 거지. 신뢰도를 했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로 했으면 존내리 좁아지는 거니까 구간이 좁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해 갔어?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 키 하라고 했는데 160.7에서부터 161.4까지 구해주세요. 이랬어. 그럼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신뢰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확률분포 곡선을 봤을 때 요 녀석의 면적에 해당하는 거 확률이니까 면적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너무 좁아도 너무 커도 좋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회나 역사에서 배웠을 때 그 종교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처럼 중용을 잘 지켜야 돼. 알겠어? 그럼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당한 선이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95%하고 99%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 이해 갔어요? 그걸 쓰더라도 항상 그렇게 들어가요. 뭔 말인지 가나? 그럼 여기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미치세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 겹치잖아. 그치? 그럼 오차가 요만치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에 충분히 이 사람이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박빙이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누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차 범위가 저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봤을 때 두 후보가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당선될 확률이 얼마이고 얘가 당선될 확률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42인데 얘가 41.9 이렇게 나왔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차이니까 뭐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네. 플러스 마이너스 3%로 0.3%로 얘네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힐 수 있고 누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둘 다 가능성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저거 표본을 갖다가 뭐 할 거라고 저 녀석을 갖다가 구간을 설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추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값으로는 못해요. 추정을 할 때는 항상 구간으로서 추정을 해줄 건데 그 구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신뢰 구간은 신뢰도에 따라서 이 면적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 표본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좌우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 신뢰 구간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X바라고 놨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마이너스 K,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K, 얘를 X바 플러스 K라고 치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평균이 나와 있으면은 얘는 얼마 이렇게 갔을 때 시그마 단위로 움직였었지. 몇 시그마 이렇게 움직였었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요 녀석을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표준화시키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얘는 그 몇 시그마 요거밖에 안 남는다고. 몇 시그마 그 개수만. 이해가죠? 그럼 그랬을 때 저 녀석을 표준화 시켰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갈 확률, 그게 신뢰도 A%에 해당하는 확률이다 라고 봤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정의를 때리면 이게 A%가 되는 거야. A%, 100분의 2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평균이 여 구간에, 색칠한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얘는 95%인 거고, 즉 5%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99%는 요거니까 여기 부분에 존재하면, 실제 평균이 존재하면
얘는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1%란 얘기야.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실제로 그 평균이 모평균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녀석의 신뢰도가 9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다시 한번 신뢰도 95%라는 거는 내가 그 표본 평균을 하나 잡고 그 녀석의 좌우 대칭이 되게끔 면적을 잡았을 때 그 신뢰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항상 표본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 관계.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 됐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얘는 뭐야? 얘 빼기 얘니까 항상 2K로 일정하겠지? 네. 되셨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K라는 녀석을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내 상수라고 그냥 불러줄 거야. 알겠어? 네. 그럼 그거를 봤을 때 그게 되는 거잖아. 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는 X바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원래 표본 평균에서, 그지? 네. 평균 빼고, 됐나? 네. 표준 편차 나누고, 된 거지? 네. 선생님 왜 M을 빼요? 어차피 모평균하고 동일할 를 거니까. 되셨죠? 그럼 요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선생님 말이 같지? 네. 그럼 저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을 해줬더니 얘 곱해 번져. 그럼 얘는 P에다가 거기에다가 X를 빼번져. X바를 빼번지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X바에다가 빼기 K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되고 얘는 X를 빼번지니까 마이너스 X바에다가 플러스 K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얘 같지?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M이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모평균이라는 녀석은 그 표본 평균에서 뭔가를 빼준 거하고 더해준 거 사이에 존재할 거야. 그럼 그게 실제로 존재했으면은 그 녀석은 신뢰도 몇 %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때의 이 양끝까지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줄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이 녀석을 이제 부를 때는 어떻게? 신뢰도 A%에 해당하는 그 확률이다. 됐나? 네. A%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0.0A 이게 되는 거야. 100분의 A니까. 네. 뭔지는 몰라. A는 그때그때 달라. 그럼 이 녀석을 뭐라 불렀어? 신뢰 상수라고 불렀는데 얘는 A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쓰이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문제상에서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95%하고 99%란 얘기야. 그 중에서도 95%를 제일 많이 써요. 그게 제일 중형을 지켰다고 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한 60% 정도는 돼야 좀 더 좁아서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저거를 해봤을 때 95%가 제일 적절하다고 그 결과물이 나와 있어. 느끼기도 하고. 알겠어? 그건 거야. 그럼 신뢰상수 K라는 녀석은 어떻게? A, 즉 그 신뢰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95%일 때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1.96이라고 하고 99%일 때는 2점 몇이라고 나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되셨나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얘 빼기 얘니까. 되셨지? 그럼 얘는 2배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뭐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되숑.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돼? 예전에는 용어가 따로 있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X바가 있었다 치자. 그럼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요거 나와 있는 거. 네. 요거 나와 있는 거 구간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까지가 치자. 구간 쓰기 귀찮아서 그래. 그럼 얘가 봤을 때 어딘가에 여기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아 실제로 신뢰도 A%를 만족했다라고 치면 여기 어딘가에 평균이 있다는 얘기잖아. 네. 평균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가 A%라고 하면은 얘가 100% 했을 때 A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 100-A개가 밖에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럼 밖에 있으면은 그 자료는 이제 꽝인 거지. 안 맞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얘를 봤을 때 요 녀석의 차이가 있잖아. 네. 표본하고 실제 평균하고의 차이가 있잖아. 그 예전에는 용어가 있어서 오차의 한계라고 했어. 그게 오차 맞잖아요. 실제 평균하고 표본 평균하고 차이. 그 오차라고 하잖아. 그 오차의 한계라고 불렀는데 그 오차의 한계는 항상 절대값 이렇게 표현해. 네. 됐나요? 그럼 이 오차의 한계에 최대가 될 때는 항상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양수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 선생님 왜요? 여기 길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요만치 떨어진 게 최대치일 거 아니야. 네. 양 끝까지니까, 그치? 그럼 그때 최대값은 항상 뭐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갔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뭘 할 거라고 추정을 할 거야. 얘를 뭔가 유출을 해본다는 얘기야. 알겠지? 유출을 할 건데 너 이 새끼 요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하고서는 추정을 해보는 거야. 뭘 갖다? 표본을 갖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할 때도 보면은 선거가 막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인기 투표라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고 괜찮겠네? 수우파하고 했으니까 네. 인기 투표라고 했을 때도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이제 거기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찍으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의뢰한 게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해 갔지? 네. 그때 평균을 냈을 때 요 녀석이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뭔 말인지 가지? 네. 그러니까 A에 관한 정보가 궁금한 거야. 이런 새끼가 당선될까요? 그 사람의 당선 유무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얘는 그걸 추정을 해보는 거지. 이해 갔어? 네. 걔가 당선될 확률이 따져봤더니 그게 표본들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좀 전처럼 뭐 X바가 나왔다 치자. 그럼 X바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신뢰도가 몇 %인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 네. 그럼 걔가 따져봤더니 실제로 수파 애들을 와서 앞에서 하나씩 질문을 던져서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나는 훅이 됐으면 좋겠어. 벌써 끝났지만 뭐 홀리뱅이 됐지만 그럼 얘가 훅이 나올 확률이 평균이 X바였다라 치면은 실제로 훅이라는 녀석이 최고점을 받을 확률 그 평균이 얼마나 될까요? 훅이 받을 평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 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85%로 내가 잡았다 치자. 그럼 실제로 훅이라는 녀석이 평균이 여기에서 해당하는 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없어요. 걔네가 받을 평균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신뢰도 85%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냉간하면 퍼센테이지가 8, 90% 넘어가면은 냉간하면 다 들어가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조사를 잘못한 거고 표본을 잘못 뽑았거나. 이해가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어서 내가 의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의뢰 장소를 받은 데가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배구 선수들 가가지고 1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 100명을 물어봤는데. 그럼 걔네는 뭐야? 키가 막 198 평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의 평균 키가 아니잖아. 성인 남성의.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은 얘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이제는 추정이 되는 거고. 되셨죠?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되게 신기한 얘기들이 나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는 많이 따지니까 그 평균키를 따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 키가 173.5에서 174 된다고 하더라고. 많이 커졌죠? 그 사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173.5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냥 듣기로는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0.5cm 뭐 늘렸다고 뭐 되겠냐, 그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농구장 가면은 이제는 캐스터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단 말이야. 뭐 태윤이면은 김태현 선수 187 단신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187인데 단신이래. 존나 부러워. 나도 단신하고 싶다. 187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걔가 이제 의뢰를 했을 때는 그 표본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본 자체도 조사를 할 때 제대로 들어가야 그 신뢰도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거지, 이상하게 편파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까 우리가 표본 샘플링 했을 때 그 특징 자체가 이미 추출, 보건 추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신에 이제는 구간은 나눌 수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20대에 있는 성인 남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30, 40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20대 대상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20대라고 했는데 그걸 또 나중에 몰려가지고 20살, 갓 20살 된 애들한테 막 집중적으로 몰려서 하는 것도 또 아닌 것이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미 추출, 보건 추출을 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야, 하나씩.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요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요거 봤더니 보기 2번 한 번만 같이 풀어볼까? 보기 1번부터 보자 그냥. 보기 1번을 보시면은 얘가 페이지 366 여기를 봤을 때 폴더볼 폼 무게 평균이 M이래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그냥 기호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쓰고 있냐.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폴더볼 폰 25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럼 크기가 25가 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된다. 그 평균이 500이 됐습니다. 조사했더니 이미 추출한 거에 평균이 500이 됐대요. 그럼 얘는 모평균인 거고 얘는 표본 평균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랬을 때 신뢰도 95%,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거랑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95%는 얼마라고 나왔어? 1.96. 99%는 2.58. 지가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구해주래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추정을 해보세요. 95%로 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모평균 너라는 새끼는 분명히 이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없으면 이거는 추정을 잘못한 거지. 의뢰 잘못한 거야. 대부분 들어가게 돼 있다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겠지, 5%는.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러면 이제는 조금 조사가 애매한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구장에 가서 했거나. 뭔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요거 봤을 때 어떻게? 얘가 주어진 이 평균보다는 빼기.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 곱한 거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그 K는 뭐?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신뢰 상수는. 그럼 95%일 땐 된 거지?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그럼 5분의 시그마니까 어디야?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상에서 봤을 때 5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5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했더니 얼마부터 얼마까지래? 얼마부터? 498.04부터 501.96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되셨어?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 얘 빼기 얘 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만약에 오차의 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으면은 얘는 요거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 오차의 한계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한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한쪽 구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한쪽 구간이 498.04부터 501.96까지니까 걔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반띵이니까 얼마? 3.92가 실내 구간의 길이래. 3.92가 실내 구간의 그 길이래.
얘가 이거 봤을 때 얘가 95%로 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3.96이래. 그럼 오차의 한계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은 요만치니까 1.8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돼? 네. 최대값은 이 오차의 한계의 최대치는 1.8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평균 여기에 끄트머리에 딱 걸려 있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네. 그럼 얘는 99%는 굳이 할 필요 없겠지? 네. 동일하죠? 표본 평균에서 K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되셨어요? 네.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얘는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상에서 봤더니 아까 1.96으로 했을 때 그걸 쓰셔도 상관이 없고 얘는 가야 되는 게 x바에다가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바에다가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봤을 때 봐봐. 요 녀석들이 표본의 평균은 일정하대. 그랬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 n이 커져. 점점 커진다. 그랬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지. 네. 이 전체 값도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그치? 그럼 얘는 n이 커진다라고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렇지. 짧아진다. 이해 가셨어?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반대로 얘가 봤을 때 어떻게? 문제상에서 이 실내도 자체가 커지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이는 길어져요. 그렇지 길어지지. 왜냐하면 실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실내 상수가 커지는 거잖아. 네. 선생님이 같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없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또 뭐가 돼?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한테 쓰이는 게 루트 n배로 쓰이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표본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얘가 표본의 크기가 2배 커졌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배 이렇게 커지겠네. 네. 루트 2분의 1배 줄어들겠네. 네. 선생님 말이 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실내도하고 이 차이점, 연결성 이런 것들은 잘 좀 알고 계셔야 돼. 알겠나요? 정비례, 반비례 한다는 거. 보기 4번 한번 보시면은 보기 4번을 한번 보시면 얘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참고짓 해주세요. 1번에 뭐라고 했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뭐야? 맞는 거지. 맞아요. 됐죠? 네. 모평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 자체는 양쪽 끝에서 끝의 값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잖아. 그지? 표본 평균하고도 연관이 없어. 표본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표본 평균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 틀렸어. 그럼 3번을 봤을 때 뭐가 돼?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면은 A%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대로 있는 거지, K는? K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100배하면 표본의 크기, 그럼 N을 100배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루트 N 들어가겠지. 루트 N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10분의 1배 되는 거 맞지? 어머, 그럼 더 많네. 이해 갔어? 그런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면 당연히 뭐야? 신뢰 상수 K가 점점 커지지. 그럼 당연히 이 구간이 점점 좀 늘어나겠지. 그럼 그랬을 때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된다.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지. 왜냐면 신뢰도를 점점 키운다라는 거는 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일정하게 만들려면 이 새끼가 존내리 커져야 되겠지. 표본의 크기가. 그치? 루트를 씌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커지면 커질수록 반비례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갔죠?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럼 4번도 틀렸다는 얘기고 5번 봤더니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 개소리죠? 신뢰도를 높인대. 그럼 K가 점점 커져. 그런데 표본의 크기도 늘린대. 그럼 얘는 또 뒤에서는 점점 작게 만들고 있어. 그럼 이 새끼는 존내 커지고 이 새끼는 존내 작아지고 있어. 그럼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거니까 얘는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지. 즉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몰라요가 정답인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갑시다. 주황색을 다 썼네. 가실 때가 됐나? 또 나왔네. 버리려고 했더니 뭐지 이 새끼? 가기가 싫은가? 익힘 1번 바로 가겠어. 익힘 1번으로 갈게요. 주황색 빨리 쓰고 버리려고 해서 많이 썼는데 안 되네.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들을 하루 동안의 운동시간 모평균이 N분이고 모평균 M이 나왔고 걔 표준편차 모표준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진짜 이렇게 쓸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X가 이렇게 따르는 거고 그랬을 때 N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평균이 그럼 얘가 42 된 거죠? 평균이 42. 왜냐면 N명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그냥 걔네의 평균을 따진 거니까 표본 평균인 거네. 그럼 그게 42. 그랬을 때 이 게임의 사원들의 하루 평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 38.08에서부터 아따 수치 더러워. 얘는 항상 더러워요. 그럼 나와 있죠? P에서 G의 절대값이 1.96 요게 되면은 요게 0.95다.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게 이거라고. 아까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가 이놈이 이렇게 해서 갔을 때 0부터 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해당하는 요 면적의 넓이가 95%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되셨어요? 네. 그럼 요걸 봤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너란 녀석의 평균을 구했잖아. 그치? 그럼 너란 녀석의 난 뭘 구해주면 되는 거야? 표준편차.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바에서 빼기 1.96이니까 신뢰상수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크거나 같다 m. 그럼 얘는 x바 플러스 1.96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선생님 말이 같죠? 그럼 얘를 봤을 때 요걸로 풀기 자체가 조금 힘들잖아. 얘가 42라고 나와 있네. 나 뭐 하고 있었니? 42라고 나와 있네. 네.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뭔 말인지 가지? 네.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얘가 뭐다? 얘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였잖아. 네. 즉 뭐예요? 얘 빼기 얘니까 2배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의 길이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 빼기 얘니까 얼마지? 그러면 7.84?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뭐. 네. 얘 같다도 상관은 없고 우리가 항상 아는 거니까. 그럼 얘는 미친 새 네. 큰일 날 뻔했네. 왜 이러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약분해야 되는데. 근데 저거 응. 이거 거의 1.56에 3.9이거든요. 3.92? 네. 3.92. 배를 해주면 얘 돼요? 네. 된대. 2배? 네. 그럼 얘는 5? 네. 오케이, 됐네. 그럼 루트 n이 5인 거니까 땅땅땅 n은 얼마? 15. 좋아라. 다행이네. 그럼 얘가 3.9인데 그러네. 3.92 2배 해주면은 7.84 되네. 네. 사칙연산 잘해요. 2번 봅시다. 익힘 2번으로 갔더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이 m이래. 그럼 얘는 모평균이 m인 거고 표준편차는 안 나와 있네. 그치? 맞아. 근데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20인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400개의 무게를 했다고 했으니까 모평균이 m인데 400개의 무게를 했다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네. 그치?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 표준 편차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 네. 얘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처럼 동일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네. 표본이라는 새끼가 원래 모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얘는 따른다고 했잖아, 그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얘도 정규 분포 따른다고 나와 있네. 그럼 요거 봤을 때 평균이 54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 이게 얼마다? 20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네. 여기에 대한 걸 구했을 때, 그럼 그 녀석을 봤을 때 스마트폰 전체 무게 평균 M에 대한 95% 신뢰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M이라는 녀석은 크거나 같다. 95%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40에서 빼기 1.96 요거 되는 거죠? 네. 그럼 루트 n 하면 얼마냐? 20. 20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0분의 2, 오 됐네. 그럼 곱하기 1이네. 그럼 얘는 540 더하기 1.96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뭐가 돼? 얘를 그냥 구해달라고? 실내 구간이요. 그럼 끝났네? 1.96 빼면은 538.04. 짜증나. 그럼 얘는 541.96 이렇게 되겠네. 끝났네? 네. 되셨어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얘 빼기 하면 되겠지? 네. 되셨죠? 아우 승질나.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하기 전에서 그냥 빼버리시는 게 낫죠. 저희 표본 평균이 어차피 날아갈 테니까. 아이고야. 거의 다 왔습니다. 표준 편차. 오늘 지우개를 꽤 많이 쓰네. 스마트폰. 익힘 3번. 모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럼 얘는 X에 관한 녀석은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랬을 때 크기가 36, 그럼 N은 36 이렇게 뺐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 M의 신뢰도 99%가 M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된대요. 얼마? 58.56에서 65.44 이렇게 갔네. 그랬을 때 시그마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죠.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바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평균은 그대로 m이죠. 됐나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쵸? 얘는 그냥 x 바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바에서, 그죠? 빼기 몇 퍼센트야? 90%. 2.58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m. 그럼 얘는 x 바 더하기 2.58에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실내 구간 길이로 구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럼 길이니까 얘는 뭐가 돼? 2배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녀석이 얘 빼기 하니까 다 더럽네. 6.88. 그러네. 이렇게 되겠네. 326 안 되고 2 안 되고 5.65니까 15 되니까 3.44. 얘는 6으로 약분해 주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 6, 4, 24, 6, 38.
0.43 되네, 그치? 네. 0.43 되면 4, 8에 30이 되나? 네, 돼요. 8, 3, 24, 8, 4, 32. 왜 되지? 8 되죠? 네. 그럼 시그마 8이네? 네. 뭐요? 왜 잘 나와? 깜짝 놀랐네. 익힘 4.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이 다 뭔지 알겠죠? 네. 이런 식이야.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무게는 표준 편차가 4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치? 네. 그랬을 때 평균 무게 M. 실내도 95%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얘가 95% 실내 구간의 길이가 요거일 때 B-A가 B-A가 0.42야. 여기 봤을 때 2야.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럼 길이면 뭐 끝난 거지 뭐. 그지? 95%니까 뭐야? 1.961 대지? 실내 상수가? 얘가 뭐? 실내 상수.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네. 그럼 길이를 구하면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2배에다가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냐? 시그마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 녀석이 뭐라고? 0.4 이하가 됩니다. 그럼 얘는 그럼 얘는 0.1. 그럼 하나 가고 된 거죠? 네. 그럼 얘는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뭐가 되는 거냐? 19.6 곱하기 2니까 30. 9점인가? 이거 되나? 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얘는 39, 이걸 그냥 곱해야 된다고요? 40 빼기 0.8이니까 5분의 4지. 네.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얘는 1600 빼기 2배 앞뒤니까 뭐야? 80 곱하기 5분의 1 하면은 5, 1은 5, 30. 5, 6, 30. 맞나? 네. 16이니까 4, 6, 24, 64. 플러스 25분의 4. 아유, 됐다, 씨.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1536 1500. 네. 점 XX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더라고. 소수점이라서. 네. 되셨어? 네. 나눠 떨어지게. 그럼 1536.xx니까 n은 뭐가 된다? 1537. 그렇지. 되셨나요? 더럽긴 하네요. 짜증나. 진짜. 내가 씨. 이런 계산해야 돼. 이렇게 모음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녹화되고 있지.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의 모평균이 m이고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용하여. 그럼 얘는 그냥 표준 편차가 4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m, 4의 제곱 이게 모고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가 16. 요 녀석을 봤을 때 실내도 A%래요. A%는 몰라. 실내 상수 그냥 K로 두면 돼.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였대요.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이 B까지인데 B-A가 얼마가 됐대? 1이 됐다고 했대. 그때 얘는 뭐가 된다?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이번에는 C에서부터 D까지 됐을 때 D-C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걸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아는 게 봤을 때 요거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16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준 게 아니라 2배로 늘었지. 네.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로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녀석은 2배로 줄어들어야 되겠지. 네. 뭔 말인지 가지? 근데 2배인데 루트 n배가 2배니까 뭐야? 그러면은 4배지. 맞다. 얘가? 그럼 n은 얼마? 4.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네. 루트 n배가 4배니까. 루트 n배가 2배니까. 네. n은 4 이렇게 나오는 거. 뭐고라고 했지? 표본의 크기. 그럼 4 맞잖아. 직관적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왜냐면 이게 2배가 된 거니까 얘는 동일하다며. 네. 그럼 K는 일정한 거야. 요게 이제 K가 된 거니까 K는 일정한 거야. 네.
그럼 그랬을 때 얘는 원래 16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네. 뭔 말인지 가죠? 그럼 16이었는데 얘가 4였으니까 2배가 되려면 약분이 돼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루트 n이 2가 나와야 되니까 4가 돼야 되겠지. 아, 뭔 말인지 가?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뭐 안 된다고 하면 얘는 뭐가 돼? b-a니까 뭐가 되는 거냐? a%면은 없으니까 2 곱하기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해준 거죠? 네. 요거를 해줬더니 얘는 뭐가 된 거야? 예, 이렇게 되네. 시그마 뭐냐? 4네. 됐네. 그럼 k는 2분의 1 나온 거잖아.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같은 신뢰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4 요거를 해줬더니 이게 2인 거네. 네. 그쵸? 그럼 얘는 뭐야? 날라가는 거고 약분 땡겨주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루트 n이 2니까 n은 4. 어차피 동일하잖아.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지. 되셨어요? 네. 5번 됐고요. 6번을 봤더니 이 새끼는 말이 많네. 이 킴 6번. 더럽게 기네. 얘는 봤을 때 정규부호 m, 시그마 제곱 요거를 따를 때 표본의 크기가 n 이미 추출했대요. 신뢰도 A%, 신뢰도 A%에 대한 게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랬을 때 1.96은 0.95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랬을 때 기억 뭐라고 했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면 B-A는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네. 내가 볼게. 이거 뭐니까 신뢰 구간에 이제 크기를 보면은 저기서 그대로 쓴 대로 뭐야? 그냥 써줘야 되냐? 얘가 뭐냐?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될 거고 괜히 이거 다 썼네? 얘만 쓸걸. 그지? B-A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냐? 2 곱하기 k의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네. 그럼 요거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네. 그럼 그거를 봤을 때 뭐가 된다고? 표본 크기는 일정, 너 고정. 네. 신뢰도 업. 그럼 신뢰 상수 개커져. 그지? 그럼 당연히 요거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얘가. 길이 이게 B-A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커지지. 당연히 그럼 이거 맞는 거지. 그럼 니은. 신뢰도 이번에는 신뢰도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 그럼 n을 크게 했대요. 그럼 n이 존내 커진대. n이 존내 커지면 이건 뭐 어떻게 돼? 커져요. n이 존내 커진다고. 작아져요. 작아지잖아. 그럼 얘는 B-A가 작아지겠네. 작아진다. 너 맞아요. 그죠? 네. 그럼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얘를 2배 했대. 2배 했어. 그럼 얘는 뭐야? 루트 2분의 그렇지.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지. 왜냐면 여기에다가 2배 했다고 했으니까 2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네. 2n배가 되는 거니까 2n이 되는 거니까 루트 요거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n 요거 되니까 요거인 거지? 네. 얘도 분의 뭐식이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배. 그럼 넌 틀렸지. 2분의 1배라고 나왔으니까. 되셨어요? 네. 그리고 알파가 95. 그럼 니을에 알파가 95. A네. A가 95. 그리고 N이 196일 때 B-A는 0.5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보다 작다이다. 그럼 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네. 95%라고 했을 때는 신뢰상수 1.96. 그런 다음에 너 196, 196이 14의 제곱인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2 곱하기 1.96 곱하기 1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거니까 얘는 0.5 이렇게 되느냐 물어본 거네. 네. 그럼 얘는 봤을 때 우선 2, 7에 14 7이 14, 7, 8에 56 그럼 0.28 시그마니까 0.5 시그마보다 당연히 작겠네. 그럼 너 맞네. 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식을 기점으로 해서 기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할만하다. 되셨습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 앞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문제집들 사사삭 해서 나가야지.